네, 이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역대 대통령 회고하는 시간이고 예.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필두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영삼 기자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1954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네. 체결 그 직전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계속하시죠. 예.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방위 조약을 맺어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자 그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하면 한국에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한국이 위험해지면은 이제 미국이 도와줘야 되고. 예. 그래서 이걸 맺어야 되느냐 뭐 이런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벼랑 끝 전술 비슷한 거에 이제 휘말려서 네. 이 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줬고. 예,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 저는 그때 국민학교 학생이었는데 54년 예. 당시에 예. 우리가 뭘 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종의 관제 데모죠. 물론 예. 자발적인 데모도 미니 데모도 있겠지만 우리는 북진 통일을 주야로 네. 주야로 네. 낮에도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저녁에도 북진 통일. 그러니까 휴전이 임박했을 때 53년 7월 27일이 임박했을 때 예.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잘 아시는 방공포로 석방까지 석방.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김용상 기자 표현대로 벼랑길 전술을 예. 해가지고 미국에 대한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 예.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미국이 그런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필리핀 예. 말고는 없었을 거예요.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해주긴 해줬는데 예. 이승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네.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법 전문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예. 조인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이 내용이 미흡하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면 네. 한국이 만약에 침략을 그러니까 양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는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침략을 격퇴한다. 그런데 그 군대를 보내는 그 과정은 그 나라의 법률에 준한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느 나라 다른 외국의 전쟁에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네. 이 권한이 미 의회에 있습니다. 예. 대통령에게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자, 한국이 이제 침략을 당했는데 한국에다가 미군을 파견하기 위해서 미 의회에다가 파병 동의안을 냈을 때 미 의회가 이걸 거부를 하면 파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야,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방위조약 체결 안 하는 것만 못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끝까지 또 거부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1년여 밀고 당기고 하는 줄다리기를 1년 동안 하다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그 지혜로 예. 아주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이제 1954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갔을 때 한미 합의 의사록이라는 것을 이제 체결을 하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한국군의 그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하는 조건으로 미군이 그 지상군을 2개 사단을 남한에다가 대한민국에다가 주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개 사단을 북한 공산군이 서울을 남침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서울 북방 지역 휴전선 일대에다가 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 2사단이 의정부, 동두천 그리고 휴전선 철책선을 미 2사단이 방어를 하는 식으로 거기다가 붙박이로 박아놨습니다. 이걸 이제 인계철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공산군들이 남침을 하려면 이 미군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미국의 헌법에 의하면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참전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을 활용을 해가지고 상호 방위 조약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그야말로 막 2중, 3중, 4중, 5중의 안전장치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내서 1954년에서야 이게 이제 정식으로 조인이 됩니다. 예, 아까 그 김영삼 기자가 적절히 지적하시는데 190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우드로 윌슨 밑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예. 박사학위 받을 때 그 저 논문도 국제법 논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아주 그 국제법 대가로 설명하셨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그때 미국의 대표로서 로버트슨 차관보가 차관보. 와가지고 예. 조문 하나하나 놓고서 협상인데 예. 이 한미 방위조약은 6개조밖에 안 됩니다. 예. 간단한 단순한 한 페이지, 예. A4 용지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재미난 조항은 거기에 이제 이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하에 아까 말씀한 예. 미군이 이렇게 주둔한다. 예. 그 대한민국 정부 허락.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청나라 군대도 왔었고 용산에 예. 다 용산이죠. 일본 군대도 용산에 왔었고. 예. 근데 또 용산에 미국 군대 왔는데 예.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허락하에 온다. 네. 예. 그 전에는 아주 강압적인 상황이지만 여기서 우리 허락하에 온다. 그래가지고 그 조문 하나 하나에다가 아까 그 부대 서류까지 오셔서 그 하나 하나의 단어 워딩이죠. 워딩을 다 이승만 박사가 고치고 그랬습니다. 예. 마주 앉아가지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뭐 진짜 몇 중의 안전장치를 다 강구를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참 많은 국민이 잘 모르시는데 예. 더구나 이왕 뭐 이승만 박사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안타까운 게 12년간 집권하시면서 그렇게 가까운 우방인데도 또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40년을 사셨는데도 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48년에 대통령이 되셔서 60년에 떠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1954년 휴전 1년이 되는 54년 7월 27일에 미국에 가셔서 아이젠허워 대통령 예.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백악관에서. 예.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국가원수한 유일한 정상회담입니다. 예. 예, 안타깝게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한표옥 씨라고 예.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블레하우스 그러니까 영빈관에서 영빈관. 백악관에 가는 그 역할을 한 게 이제 한표옥 훗날 유엔 대사 하신 분이죠. 예. 한표옥 공사가 세우신 이승만의 대미애교 예. 뭐 김영삼 기자도 물론 예, 얘기하셨겠지만 그 재미난 대목이 나와요. 이승만 대통령 특이 나오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원래 어떤 그 뭐랄까 이 프라이드가 좋게 말하면 프라이드고 또 나쁘게 말하면 조금 그좀뭐 스스로 잘난 예. 이런 그 좀 강한 분이어서 이제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 아이젠을 만나러 가는 그 대목이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예. 한피우 공사가 쭉 문답식으로 썼는데 차 속에서 난 이제 걱정되는 게 그 미국이 제공한 차량인데 그 녹음이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녹음이 한번 됐을지 모르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한피우 공사한테 이 사람아 이 친구가 얼마 전까지 소령하던 친구 아니야. 이 사람이랑은 아이젠호를 말하는 거야. 지금 만나러 가는. 근데 그 한피우 공사가 알아듣고 그 소령이 아니고 대령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941년 미국의 진주만 폭격으로 이제 미국이 침략받은 예. 그 당시에 아이젠호가 대령이어서 아직 준장이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짧은 4년이 안 되는 사이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막 올려가지고 대령에서 대장까지 예. 가서 원수까지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빗대서 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 친구가 육사 다닐 때 웨스트 포인트 성적이 바닥하냐? 아닙니다. 각각 중간을 했습니다. 중간이나 바닥이나 사람아 그거 아닌가? 네. 예, 그게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런 그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한피우 공사에 했는지 한피우 공사는 그 얘기는 안 쓰셨는데 예. 아마 이 양반이 원래 그 자기가 최고라는 이런 생각에서 그렇기도 했겠고 또 하나는 예.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미국 원조하에서 전쟁을 치렀고 예. 우리나라 예산의 75%가 미국 예산으로 원조로 꾸려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나 좀 중요한 긴박한 상황에 가는데 아마 그 스스로를 달래려고 이렇게 농담하신 거 아닌가. 그 어떤 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예.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에 예. 대한 유화 정책에 예. 대해서 예.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그 얘기 하시니까 미 상하영을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막 공격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산주의가 지금 침략을 하고 예. 뭐 곳곳에서 이 마각을 드러내고 예. 있는데
그 반공의 그 선두에 서 있어야 될 미국이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특히 아이젠하워 저 사람은 그 군 출신이면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보같이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젠하워의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언제냐면은 아이젠하워가 이제 52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서 취임하기 전에 한국을 한번 오죠. 대통령 당선자로서 와가지고 그 전시,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죠. 전시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만나죠. 짧은 만남이지만 두 번째인데 어떻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에, 더구나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출마했을 때 전쟁을 종전시키겠다, 휴전하겠다. 이걸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그렇죠. 이제 아이젠하워와 달리 이승만은 전쟁을 하고 싶은데 북진 통일을. 그러니까 둘이 전혀 의견이 달렸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날 인민군이 38선 전역에서 전면 남침을 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은 시간이 아마 9시 그 50분인가 아마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서 지금 이번에 이 공산당들의 침략은 그 전에 국지적인 이런 게 아니까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나는 이 전쟁을 이용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내가 수행을 할 것인가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1시간 후인 11시에 무초 주한미국 대사를 경무대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전쟁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전면 남침을 해왔는데 이 전면 남침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돼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로는 지금 그 38선은 우리가 원해서 건 것도 아니고 유엔이 거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 유엔의 결의를 존중을 해서 38선을 지금 존중을 해서 38선 이남에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임시정부 비슷한 걸 대한민국을 그 건국을 했는데, 이 38선을 공산당들이 침략을 해왔기 때문에 이 38선은 무효가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번 이 침략 전쟁을 이용해서 미수복 지역을 수복을 해서 통일된 대한민국을 그 수립하겠다. 그러니 미국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가 막힌 얘기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는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미군이 빨리 참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38선은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이거를 그 유지를 했고, 국제법 학자다운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휴전에 그 반대했던 이유도 지금 우리가 휴전에 동의를 하면은 또 다시 분단이 되고 이 분단이 영구화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 국제 정세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 휴전을 받아들이되 다시는 공산당들이 남침하지 못하는 확고부동한 안전장치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제 이끌어냈고요.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 2개 사단이 한반도에 주둔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이전까지는 보통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동북아시아에서 대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10년 후인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0년 후인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그 독일령 그 저기 산동반도를 일본이 점령을 하죠. 그리고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대전쟁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딱 그 장기 주둔을 하면서 전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억지했다. 그래서 전쟁을 억지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한미 동맹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동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동맹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매듭짓기 전에
50년 6.25 나기 전에 예.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의 주둔에 있던 또 가까운 사이. 지난번에 메가더와 네. 이승만의 그 친교를 말씀하셨지만 예.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번 경고했죠. 그 북한이 남침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는 여러 번 그 부인했습니다. 예. 가능성 없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6.25 딱 엿새 전. 네. 지금도 그 유명한 사진이 남아 있는데 훗날 그 아이젠하워 밑에서 국무장관을 6년 반 하다가 세상 떠난 존 포스터 덜레스. 덜레스, 그 예. 당시 존 포스터 덜레스는 트루만 민주당 정부의 고문이었습니다. 예. 공무소에. 그 덜레스 민주당 고문이 와가지고 그 38선 가가지고 망원경으로 망원경으로 보죠. 북쪽을 예, 봅니다. 예. 그게 딱 엿새 전이에요. 예. 근데 그 덜레스는 또 이 조지 워싱턴 대학과 프린스턴을 연결해가지고 이승만의 그 동문이에요. 예, 예. 동창 뭐 예. 동기생은 아주 동문인데 예. 그 덜레스가 와가지고 이 외교 전문가 덜레스가 와가지고 강력히 또 부인합니다. 절대로 북한은 남침할 입장이 지금 아니다. 그리고 소련이나 중공이 지금 그 북한을 도와서 남침할 그런 상황이 못 된다. 예. 그 이승만하고 경론을 벌이죠. 이승만 아니다. 근데 예. 결국 이승만이 옳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승만의 말을 들었으면은 에티슨 라인이라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예. 이승만의 말을 들었으면 6.25 전쟁도 없었을 텐데 결국 이제 뭐 6.25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서구화 예. 앞당기는데 큰 경정적 역할을 했지만 예. 얼마나 우리가 6.25로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대국인데 그 역전의 용사 메가더도 또 존 포스터 덜레스 같은 아주 노련한 외교관도 극동 상황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예, 예. 뭐 요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한미 상호보호 제약까지 말씀하셨고 예. 다음 이승만 편에서는 이제 어느 쪽으로 얘기를 전개하실 예정인가요? 다음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네. 뭐 외교는 잘했지만 경제는 좀 형편없었던 예, 거 아니냐 예. 이런 그 고정관념이 있는데 아 예. 그게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내치에 관한 거네요. 예, 근데 경제와 산업을 부흥시킨 이야기. 예, 예. 예, 오늘 여기서 김영선 기자와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